75번. 75번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등식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1 이퀄 2가 성립한다.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정보를 두 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면 여기서 정보 두 개 얻을 수 있다. 일단 이제 우리 보고 일단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y는 이퀄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y는 이퀄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1,f1 에서 접선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죠. 그 접선 위에 있는 점에다 밑줄 그으세요. 75번 접선 위에 있는 점에다가 밑줄 긋고요. 76번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은 75번은 접선이 지나는 점을 찾아라 했죠. 그 다음에 76번은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을 찾아라 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점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접선 위에 있는 점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이 지나는 점도 무수히 많고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도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문제 공통점은 뭔가 하면 객관식 문제로 만들려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로 하니까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보기에서 역산해갖고 집어넣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이. 되겠죠? 점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접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보기에 주어진 점들을 대입해서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만족하는 걸 찾아라는 얘기고 지나지 않는 점을 찾아라 하면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라는 얘기니까 결국 보기 5개를 다 대입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만약 보기 5개까지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 보기 몇 개를 대입해야 될까요? 최대 몇 개까지 대입할 수 있어요? 4개까지. 4개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답이 없으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하나도 답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최대 4개까지 대입하고 운이 좋으면 처음에 한 번 대입했을 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지만 실제로 문제 만들 때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1번부터 대입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대충 감 잡겠어요? 그렇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운명에 맡기세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러분이 보기를 만들더라도 처음 거 대입하니까 흉 대고 이렇게는 안 할 거라 이거야. 되겠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합시다 일단. 자 그러면은 배가 엄청 고프다. 배가 고플 때 내가 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야 나도 배가 고프는구나 이렇게. 여기 봐 집중. 지금 이거는요 우리 예전에 그 변화율과 더하면서 공부했던 거 초기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복습해 보는 건데 잘 보세요. x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1은 분모가 0이죠. 분모가 1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 존재했어요. 분모가 0인데도 불구하고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인데도 불구하고 극한값 존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분자도 얼마가 돼요? 0이 된다. 옛날 들었던 기억나. 그러니까 결국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된다.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f1-1이잖아요.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f1이 1이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극한값을 구할 때는 0분의 0 꼴일 때 극한값 구할 때는 로피탈 정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로피탈 정의에 의하면 분모 분자를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 0분의 0 꼴일 때는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는데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다. 미분하니까 1이에요. 자 이게 미분하니까 fx를 미분하니까 f'x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미분하고 쓰이겠죠. 이와 같이 극한값 구할 때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로피탈 정리였어요. 로피탈 정리에서 분모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다. 그럼 x는 그 미분한 다음에 이 x는 1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f'1 이렇게 되겠죠. 미분한 대입했지.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인데 극한값은 2라고 줘져 있으니까 결국 f'1은 얼마가 된다? 2다. 그러니까 지금 f1이 2고요. f1이 2고 f'1이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접선으로 갈 얘기거든요.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그래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1일 땐 당연히 y는 뭐 f1이 되겠지. 그런데 결국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그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접점 y좌표도 알아야 되는데 f1은 1이라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면서 1이 되고 1,1이고 접점 좌표 나왔어요. 기울기는 x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x에다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는 거는 2라고 주어 있으니까 기울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 그럼 얘기는 끝났죠. 접선 방식.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결국 기울기는 2니까 y는 이퀄 2x 출발. 되겠어요? 기울기는 2니까 접선 y는 이퀄 2x 출발. 그 다음 1,1 접점을 지나죠? 접점을 지나니까 x가 1일 때 y값 얼마예요? 1. x가 1일 때 y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x-1이다. 그럼 이게 접선이야. 그럼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접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접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는 것은 보기에 있는 점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하는 걸 찾아라는 얘기지. 근데 이걸 대입할 때 또 꺼벙하게 x, y든 집어넣어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꼴이 y는 2x-1꼴이잖아요. y는 2x-1꼴이니까 지금 주어진 점들의 앞에 게 x좌표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가 이걸 보란 얘기예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가 이걸 보란 얘기야. 되겠어요? 그냥 3번이 답이네. x가 얼마일 때 y가 마이너스1이니까. 선생님 언제 또 5번부터 해라면서요. 그래도 또 0 쉽잖아. 0, 0, 1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집중. 75번 그렇다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저 무슨 과목 강의죠? 한국지리? 한국지리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는데 왜 한국지리들을 열심히 하나 몰라. 한국에 살고 싶어요? 어? 아니 한국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지리를 열심히 하면 좋긴 좋은데요. 지하 자원도 공부하고 각 지역의 특성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지금 한국지리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세계지리를 공부해야 돼요. 점수가 안 나와도. 바로 피해자잖아요. 세계지리를 몰라가지고. 앞타임 되겠다시피. 세계지리만 진짜 딱 알았으면 어느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 줄 알아야지. 도대체. 지금 세계지리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너무 짧아서 얘기를 못하는데 볼카페에서 내가 시간 나면 얘기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니야.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철도가 이렇게 파리까지 연결될 거다. 이렇게 제가 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갖고 이 북한도 좋다. 왜냐면 중간에 지난 통행료 받아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일본하고 해저터널 연결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방금 우연히 신문을 쓸데없이 봤더니 지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를 해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6번 도로 이걸 1번 도로 해가지고 지금 고속화도로에서 14만 킬로를 가겠다 이런 게 발표가 나왔어요. 무슨 생각 있어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복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냥 학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어제 어떤 학생은 제가 너 러시아과 지방대학을 가도 좋으니까 러시아과를 가라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 났대요 아주. 가긴 갔대. 가긴 갔는데 집에서 너 무슨 놈의 러시아과냐 했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은 일어나고 있지만 러시아는 침체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러시아들이. 근데 이 철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이쪽에서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오면요 굳이 멀리서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근데 러시아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과를 이미 나왔는데도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만 더 참으면 돼요. 그럼 러시아어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나라 인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죠. 러시아 쪽에 옛날에 소위 한국 동포들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지. 현지에서 쫓겨다닌다고 지금. 그걸 빨리 우리나라에 포용을 해야 돼요. 한국은 지금 이 좁은 땅에서 지금 지리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국지리. 빨리 넓게 판단해 갖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걸 팔아먹을까. 한국까지 가져올 것도 없어요. 갖다 놓을 땅이 없어 우리가. 이런데 자원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다니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다른 데로 팔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세계사보다는 국사.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를 알겠어요? 세계지리보다는 한국지리. 훨씬 더 실용적인 것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이게. 지금 도덕 필수인데, 도덕을 공부하면 도덕심이 높아져요? 그게 아니라고.
그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분야가 많다 이게. 자연계 학생들도 빨리 공부해갖고요 지금 빨리 공부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 그 과들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로 자연계잖아요. 자연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파트가 전기 파트예요. 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전이 있고 약전이 있는데 강전을 우리가 보통 전기공학, 약전을 전자공학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은 전자공학은 꽤 좀 웬만큼 돼 있어요. 웬만큼 돼 있다는 것이 개발 능력은 있는 건 아니에요. 조립 수준이지. 그렇지만 전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앞으로. 어느 나라 가도 전기 숫자는 환영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갈수록 소위 석유 연료는 고갈되고 있죠. 이미 옛날에 많이 쓰던 석탄이라든가 많이 안 쓰죠. 곧 석유도 많이 못 쓰게 돼요. 그 대체되는 게 바로 뭐냐? 원자력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원자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전을 해서 그걸로 나오는 풍부한 전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전부 그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이 만약에 이게 서게 되면 다 전철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전철 안 되는 거 다 전철화 시켜야 돼요. 시내도 다니는 버스들 전부 전기로 다니게 됩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원을 결국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갖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느냐. 그게 전 세계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열도 안 나야 되고요. 보통 한 사람은 어떤 것을 보통 한두 시간 쓰는데 이런 걸 한 20시간, 30시간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요.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앞으로 휴대용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그럼 전기 같은 경우가 전부 이 집 전부 충전기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좀 개발해갖고 어느 나라든지 전기 기술자들은 앞으로 전기가 에너지원이든. 무슨 말이죠? 그리고 이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충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사갖고 와야 돼. 무슨 말이세요? 제가 이제 그 폴클럽에다 올려놨죠? 의대 같은 거 별로 갈 생각하지 말라고. 통 안 가보지? 의대 갈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이 스스로하고 사람이 진찰하는 시대는 10년 후면 힘들어요. 그럼 사람 안 가요, 안 가.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 손을 믿어요? 모르는데 의사가. 그래갖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10년 후에 필요할 그런 게 어떤 엔지니어가 필요하느냐. 요새 전기공학과 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공계 별로 안 가지. 지금 가서 기사자격증 같은 걸 따놓으라고. 따놓으면 그냥 나중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가 전기기술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민 오라요. 주택 줄 테니까. 그럴 정도로 전기가 앞으로 에너지의 대체원이 되고 그걸 충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충전하는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덩치가 커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를 쓸래 해도 너무 커. 그래서 지금 겸용을 쓰고 있죠. 휘발유로 가다가 가면서 충전한 걸 갖다 다시 쓴다 이게. 차가 너무 커. 실효성이 없어요. 효율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사실 이 공기에서도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걸 취할 수 있어요. 공기에서도.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중에다가 흙이 없이도 나무를 키워요. 무슨 말이 있어요? 맨뿌리만 갖고도.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갖다 섭취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부산서 뭐 어쨌다 했는데 다 프랑스 기술입니다. 무슨 기술이냐? 고기를 일단 죽여버리는 거죠. 고기를 죽여가지고 어때요? 물 없이 배달을 하죠. 그래서 24시간이면 24시간 후에 거기에서 물에 넣으면 고기가 살아나게. 그게 고기 배달하는 것도 프랑스 해양부에서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고기를 물 없이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물 없이 배달하다 보니까 많이 죽죠, 중간에. 그 죽는 걸 방지해서 죽어야 어떻게 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생선 같은 거를 10,000마리를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선들을 갖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천적을 갖다 몇 마리 집어넣어 놓죠. 안 그러면 얘들이 지루해서 죽어버린다니까. 10시간씩 어디 배에다 태우면 아우 지루해, 지겨워, 막 죽고 싶어 해갖고 죽어버린다. 그러나 그 고기가 천적이 안에가 돌아다니면 얘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00마리 주문받으면 보통 12,000마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몇 마리 잡혀먹을 거 각오하고 그거 몇 개 집어넣어서 현장 도착했을 때는 너무 팡팡하게 먹은 놈은 그냥 저절로 잡히고 무시하겠죠? 걔는 보너스고 나머지 개수는 정확히 해서 드는 것이 바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양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부 앉아갖고 뭐 하느냐? 지금 불행한 사태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무슨 말이세요? 그런 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그런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대를 좀 앞서가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앞서가는 건 좋지 않겠지만
각 10년 주기로 인기학과가 있어요. 10년 주기로. 그 옛날에는 인기였지만 그 다음에서는 인기가 없다 이게. 그래서 전국에 가장 우수한 애들이 주로 가던 학과들이 있었어요. 응? 옛날 예를 들어서 60년대 같으면 사범학교, 교사 되는 거. 이게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거기를 한다. 그거 좀 지나고 나니까 법대 그냥 막 법대 그냥 전부. 그러다 또 좀 지나니까 한 70년대 정도 돼서는 이공계가 뭐 저는 아니지만 전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때는 막 전자공학과 갔다 이게 전부. 나와 보니까 애들이 다 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또 안 가. 그래서 지금은 좀 안 가고 있다. 이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공학이라든지 화학공학 같은 거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들어가기 쉬울 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공부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해서 정말 딱 멋있게 한 탕 해먹을 수 있다고. 무슨 얘기 있어요? 앞으로 에너지원이 그게 막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석유 난로, 석유 골로 이런 거는 10년 후에는 부잣집에서나 쓸 수 있어요. 좋지도 않은 거. 무슨 얘기 있죠? 요새 초가집 하나 만들려면 돈 더 들어요. 시멘트보다. 시멘트 갖다 부어버리면 되지. 초가집은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이거 다 엮어가지고 구하기도 어렵고. 아주 부잣집에서나 초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황토를 발랐어요. 흙을 구하기 쉬우니까. 지금은 황토 바르려면 돈이 더 든다니까. 시멘트에다 벽지 찍 발라뿌리면 끝인데. 그 황토 구에다가 그걸 또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발라가지고 그 트지 않도록 인건비가 안 나와. 결국 앞으로 10년 내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요새 의대 막 엄청 간대. 내가 지금 이 얘기도 곤란하다고. 지금 이게 나가면 또 의대 갈 학생들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또 내가 머리 터져 또. 집에서 막 어떻든 의대를 가라. 10년 후에 갔을 때 의사 숫자는요, 환자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왜? 한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 들어와요. 의료기술들. 왜 안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세요? 기계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기계 작동이 안 돼. 기계 작동을 모른다니까. 사람 배는 째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로봇으로 해서 그 로봇가 혈관을 타고 다니면 수술하고 꿰면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외국 의사가 오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구경만 하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엔지니어죠. 역시 또 전기전자 엔지니어들이 급히 와달라 그러면은 좀 바쁘다 이거야. 웃돈 주겠다 이거야. 나 지금 엄청 바쁜데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데 세배 준다 세배. 지금 가려니까 차가 너무 막혀. 앰뷸런스 보내준다 이거. 앰뷸런스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히잖아. 반대로도 가는데. 그런 기술을 밖에서 가지고 와야 돼. 배워야 된다. 한국에서만 그냥 다른 나라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알겠어요? 교통수단이 지금 이런 차들로 굴러다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수록 개인 차량들은 쓰기가 어려워져요. 개인 차량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있어요. 자기 카드 있죠, 카드. 이것도 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카드 있죠, 카드. 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처럼 갖고 있다가요. 시내 길거리 가다가 아무거라도 자동차. 무슨 말 있어요? 카드 딱 꽂고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 도착하죠? 놔두고 가면 돼. 무슨 말 있어요? 쭉 둘러봐. 그리고 저기 차 하나 있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계약은 회사잖아요. 카드 딱 꽂아. 카드가 키예요. 그리고 움직여요. 움직인 만큼 나중에 카드에서 결제돼서 나가요. 기름 다 채워져 있고 가스 채워져 있고. 개인이 소유하기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무슨 말이세요? 실효성이 없어. 금방 그렇게 된다고. 개인교통도. 응? 그 만약에 항상 차가 좋고 정비 잘 돼 있고 기름 넣을 걱정 없고 무슨 말이세요? 보험 낼 필요 없고 세울 거 없고 내가 사용한 거리만큼 해서 간다. 그런 차 같은 카드 꽂는 차 같은 게 서울 시내 한 10,000대 정도 세워져 있어 보세요. 굳이 자가용 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굴러다니는 차 맞고 여기 다 있는데 정 없으면 전화하면 갖다 주고. 알겠어요? 또 이게 핸드폰 툭툭해 보면 딱 그 불이 깜빡깜빡하고 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저희 회사 놀고 있는 차가 지금 현재 35m 지점, 지금은 안 보이지만 거기서 우측 골목 돌아가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예약 띡 하면 다른 사람 카드 넣어도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무슨 양 있어요? 그게 앞으로 10년도 안 걸려요. 무슨 양 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요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집중. 그리고 내가 지금 수업 중에 이런 지금 딴 얘기 했죠. 이거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 있으면 절대 인터넷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잠깐 분명히 했는데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원래 지금 이런 얘기들을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해는 해요. 모르니까 본인들도.
수학은 수학 공부하는 걸로 끝나. 우리가 뭐 수학에 무슨 매력이 있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이거야. 그때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폴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거를 답을 맞춰봤다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연구하시는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수학이. 안 풀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거 오는데 한 번씩 풀어보고 오는 것 같죠? 어? 한 번씩 풀어보고 오는 것 같아요?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이면 밥 먹지. 어? 그럴 시간이 밥 먹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부딪혔을 때 예고되어 있는 걸 푼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요. 문제 잘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일단은 75번도 우리가 문제는 풀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75문제 푸는데 필요한 사항이 뭔가? 우선 자, 집중. 내 얘기 잘 들어. 가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접선이 있으면 되죠. 그럼 접선은 직선의 방식이죠. 그러면 그 직선의 방식 같은 경우 접선의 방식 우리가 이제 y는 equal ax 플러스 b 꼴이라고 썼을 때 결국 우리가 접선을 구한다는 것은 뭐 a, b 값 두 개 구하는 거죠. 그럼 수학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문자 개수만큼 식이 나오면 값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a, b 값만 알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75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이 접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했죠. 그럼 접선에 있는 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7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 75번은 접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했지. 그럼 여기 답은 몇 개 있어요? 하나. 하나지? 이 중에 접선에 있는 점 하나 있겠죠? 근데 지금 76번 비교. 76번에 아까 밑줄 그었는데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을 찾아라 했죠? 그럼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을 찾아라 했지? 그러면 75번을 공부했지만 그걸 앞에 거 무시해버리고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보기 5개 중에서 4개는 지난다는 얘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느 4개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4개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적당한 2개를 잡아가지고 그 2점을 지난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저 앞에 거 몰랐을 때, 누가 문제를 막 지웠다, 다.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럼 우선 접선만 알면, 이게 지금 지나지 않는 점을 찾는 거잖아. 그럼 보기 보자, 보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2, 1, 3, 그 다음에 2, 6. 자,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0,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죠? 0, 마이너스라는 건 y절편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그럼 이 중에 이제 지나지 않는 점을 찾는 건데,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x가 0일 때, y 값은 y절편 뒤에 이게 마이너스 1을 다 써봐요. 일단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1, 3이라는 건 x가 1일 때 y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x가 1일 때 y 값이 3이 되려면, x가 1일 때 y 값이 3이면, 여기 a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일단 이 2점을 지난 직선이 이거라는 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다 2, 6을 집어넣어봐요. 안 되지. 2, 6을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건 무슨 알겠어요? 지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집어넣으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이 두 직선이 아니지. 이 직선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설명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결국은 이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놈이군요. 무슨 생각 있어요? 시간 없으면 둘 중에 하나 틱 켜고 가면 되는데 뭐를 우리가 너무 믿었을까? 여기서 또 제 생각에는요. 그럼 이거 2개로 한번 묶어볼래요? 야, 이러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운에 맡겨야 돼요. 지금 이건 꼭 이렇게 풀자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해하세요? 자, y는 ax 플러스 b다. 그럼 1,3이라는 것은 2,6게 b가 똑같다 이건. 1,3.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얘하고 얘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뭐 0,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2, 6이라는 건 이게 2일 때 값이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2일 때 6이 되려면 a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4. 그래야 x가 2일 때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이 2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세요. 그때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맞죠? 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세요. 아우 다행이네. 마이너스 맞지? 그러니까 이거 맞고 지나고 이 2점 지나는 거니까 답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상실했을 때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앞에서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았을 때는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운이 좋으면 처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나지 않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잘 모르면 반성하고 76번 들어갑니다. 자,
76번은 실수 AB에 대해서 연산 스타를 연산 스타 A 스타 B는 A 플러스 EB 마이너스 A B적으로 정의한다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주세요. A 스타 B가 A 플러스 EB 마이너스 A B의 제곱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게 항이 지금 몇 개예요? 2개. 잘 봐요. 항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이런 항 2개 사이의 관계 계산하는 거를 이항연산이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이항연산. 이항연산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 정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사칙연산을 제외한 나머지 연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기호나 뭐 이런 기호나 별게 다 있겠지.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항연산에서 사칙연산을 제외한 나머지 연산을 공식적으로 새로운 연산이라 그래요. 무슨 말 있어요? 새로운 연산의 특징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마다 주어지게 돼 있다 이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호도 새로운 연산이잖아요. 새로운 연산 기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때 이걸 A, B 이러지 말고요. 앞, 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앞, 뒤, 앞, 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2배에서 더하고요. 앞에 거에다 뒤에 거 제곱을 곱한 거를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 그 주어진 게 y는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스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먼저 구해서 x가 1인 점에서 접선이 지나지 않은 점에 있으니까 x가 1인 점에서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냥 주어지지 않고 10-가편에 보면 앞에 수화식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연산을 갖다 이용해서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앞이고 이게 뒤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두 숫자의 스타가 오면은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2배에서 더하자 그랬지 일단. 그럼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2배에서 더하자.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1 일단 더하고 되겠습니까? 빼기.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곱한 걸 빼라 그랬지? 빼기 해놓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곱한다. 앞에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 3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3차 함수가 나오면 전개 봐봐. 3차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4차 함수가 되겠죠? 그 4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4차 함수랑 관계없지. 어차피 곡선이니까. 그럼 이걸 맨 앞에가 이제 이게 전개하면 이것에서 x제곱이 나오고 거기다 x제곱하면 x 4승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맨 앞 마이너스 x 4승에서 쭈르륵 나갈 거라고. 답은 알았으니까 안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함수에서 x가 얼마인 점? 1인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럼 x가 1인 점에 접점 y좌표는 여기다 x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x는 접점 y좌표 나오겠죠? 기울기는 x가 1인 점에 접선 기울기 이걸 어떻게 줘요? 미분한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기울기 알고 접점 하니까 접선 방식 구할 수 있잖아. 구하고 나면 접선이 지나지 않는 점은 뭐냐? 그 대입을 해서 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현재 뭐 이거 좀 접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아까 답은 몇 번이었죠? 4번이 답이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정치 바짝 차려 77번. 77번은 77번 2,0에서요. y는 ax의 제곱이라는 이런 포물선이죠. 우리 이게 알고 있는 거지. 2,0에서 y는 ax제곱에 y는 이꼴 ax제곱에다가 x축이 아닌 접선을 그었대요. 그러니까 접선을 아마 2개 그을 수 있는데 접선 둘 중에 하나는 x축이 되나 보죠.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럼 x축이 아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P라 하자. 그랬을 때 그 A점은 2,0이지? 2,0에서 그 점 P까지 거리에 극한을 구하는데 어떤 극한이냐? A가 0에 가까워질 때 그 극한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생각 있어요? 자, 집중. 지금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거 참, 봐봐. 좀 이따 생각하고. 지금 A란 점이 있는데 A란 점이 2,0이고요. 곡선은 y는 ax 제곱이라는 거예요. y는 ax 제곱이야. 그런데 이 2,0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건데요. 이런 뭐 a가 만약 양수든 음수는 관계는 없는데 일단 a가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뭐 대개 y는 ax 제곱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a란 점이 2,0이니까 x축상에 2인 점이에요. 이게 지금 a점이라고.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를 접선 그으면 이런 접선이 x축이 하나 나오겠죠. 접선. 그 다음 또 하나 접선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뭔가 x축이 아닌 접선을 했으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 x축이 아닌 접선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 접선의 접점을
이 접점을 P라 하자 이거야. 지금 이 점이 A가 되고. 그랬을 때 선분 PA는 뭐 AP든 PA든 마찬가지니까 선분 PA 길이는 만약에 A가 0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극한을 구하라.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요. PA를 구해야 돼요. 그럼 PA라는 것은 P점과 A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A점은 지금 2,0이니까 결국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접점이냐? 2,0에서 그건 접선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접점의 좌표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접점 X좌표를 알파로 놓고 푼다 그랬죠. 그럼 결국 접점의 좌표는 알파, A 알파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기울기! 미분한 다음에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지? 접점 X좌표. 그러니까 기울기는 2A 알파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미분하면 2A X제곱, 2A X인데 미분하면 2A X인데 거기다 X는 알파 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울기하고 접점 나왔으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접선 방식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Y 마이너스 접점 Y좌표 A 알파 제곱. 그 다음 기울기 2A 알파 X 마이너스 접점 X좌표 일단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접선은 2,AS 근접선이야. 2,AS 근접선이니까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값을 구해야 돼요? 알파. 우리 이렇게 하면 접점을 잡고 간다. 알파 구해야지, 알파. 그럼 알파를 구해야 되고 말고. 그런데 이 알파가 접점 X좌표가 원점은 아니죠. X축이 아니니까. 그러면 알파는 0은 아니지.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알파로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니까. 알파로 나누니까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또 A도 0은 아니죠. A가 0이면 Y는 이꼴 0이라는 건 쭉 뻗어 있는 건데 아니잖아요. A가 0이니까 또 양변을 또 A로도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마이너스 알파는 전개해보니까 4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플러스 2알파 되니까 알파는 이꼴 4 이렇게 나온 거지. 알파가 4라는 것은 요게 지금 4 이렇게 나왔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가 4일 때 그때 이 점의 Y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럼 이때 그 Y좌표는 얼마 되겠어요? 여기 곡선의 식이 Y는 A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에다 알파를 4를 집어넣으니까 4 집어넣으니까 16A가 되겠죠. 어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아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리미트 A가 0에 가까워질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 했지?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지. 다 몰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럼 선분 AP의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는 뭐 정 안 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좋고 X좌표 차지고 Y좌표 차지고 더하나 루트도 좋고 어차피 빗배니까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승리 공식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2. 이건 뭐가 돼요? 16A. 그러면 결국은 2를 제곱해주고 4. 16A를 제곱하니까 16A의 전체 제곱. 이것저것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A점에서 B점까지 거리면서 이 상태에서 A가 0에 가까워지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A가 0에 가까워지면 A가 0에 가까우니까 이게 사라지죠. 결국 이 값은 루트 4에 가까워지지. 됐어요? 안 됐어요? 루트 4니까 얼마 되겠어요? 2. 되겠어요? 그거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알겠지? 가만히 있어라. 이게 기분애가 좀 묘하다. 왜 AP의 길이가? 그렇지. 2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일단 답은 나왔지? 답은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거 한 가지 얘기가 이제 개념으로 봅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까 지금 조건에가 A가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럼 A를 우리가 일단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귀여운 중학교 시절에 보면 여기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이렇게 뭐 Y축에 가까워진다? 그때 한참 그때 공부 수학 잘했을 때 또 그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벌려진다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결국은 현재 지금 이 P점의 X좌표가 4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개념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에 2,0이라는 점은 고정이 돼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A가 0에 가까워지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됐던 게 나중에는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에 가까워지면 이게 거의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건 X축이 아닌 접선은 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접점 X좌표는 아까 4로 고정이 돼 있어요.
4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거의 이렇게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됐을 때 여기서 그었을 때 이 접선 있죠, 접선. 그럼 이게 접점이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이거 극한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극한은 잘 생각해. 4는 고정돼 있으니까. A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붙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2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았으면 사실 접점 x좌표가 4가 나왔을 때 A가 0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알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극한은 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8번. 7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78번) 접선 마지막 문제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극대극소 1로 이어집니다. 무시하겠죠? 다음 시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극대극소예요. 제가 다른 건 좀 약해도 이 극대극소는 꽉 잡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으면 돼요. 무시하겠죠? 자, 그럼 78번 문제. 이 문제 참 교양 있는 문제. 요즘 사실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고 풀어야 되는데 문제 생각하기 싫어요? 이 y는 x 플러스라는 곡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다. A점 있네 거기. 점 P가 점 A로부터 포물선을 따라 한없이 원점에 가까울 때 한없이 원점에 가까울 때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쫄 필요 없다.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원점에 각 A, P, O의 크기의 극한값을 구하라.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지면 각 A, P, O는 마침내 각이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우선 여러분 이런 곡선 그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문의는 이과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y는 x 플러스 이런 전개하면 x제곱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포물선이고요. 또 x절편 구하라. y를 0으로 놓게 되니까 x절편은 0하고 마이너스 1이지. 0하고 마이너스니까 여영.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 또 우리가 몰랐어도 그림은 알아서 주어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포물선이고요. 그 다음 이런 포물선이 주어진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 점을 한 번만 풀어보면 이런 거 진짜 귀엽다. 이 점을 갖다가 A라고 정했고 여기 지금 원점이 있어요. 원점. 됐어요? 그런데 점 P가 이 A에서 출발했어요. A에서 출발해서 점 P가 쫑쫑쫑쫑쫑쫑 가고 있다 이게야. 점 P가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게야. 그러니까 점 P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다. 곡선을 따라서. 얘에서 여기에 점 P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림처럼. 그랬을 때 이 점 P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계속 이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구하라는 건 각 APO의 극한값을 구하라. 각 APO니까 뭐예요? 각 APO. 각 APO니까 바로 이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이 세타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죠. 문제 어렵네. 야, 참 이거 봐. 자, 집중.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나왔습니까, 혹시? 10분 정도. 뭐 다른 얘기 해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각 APO의 극한을 구하라. 각 APO 이 세타라고 잡았다. 그럼 세타의 극한을 구하라는 것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세타가 점점 바뀌겠지. 아니 점 P가 여기로 오게 되면 점 P가 여기로 오면 세타가 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나씩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게야. 원점 마침내 세타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면 알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쉬워요? 아, 그래. 보통 실력들이 아니군요. 이게 무늬만 이과가 아니군요. 여러분, 우선 삼각형은 세 내각을 합하면 얼마예요? 180도. 그건 동의하시죠? 제가 항상 삼각형 문제할 때 강조하는 게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면 초등학교도 웃는다고. 알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점 P가 이 세타의 극한을 구하는 것도 좋아. 주변도 잘 살펴봐. 이 점 P가 점차 원점에 가까워지지. 그럼 이쪽에다 보조 그림 하나.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포물선은 어차피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 주머니 손 놓고 있으면 좀 건방지게 보이나요? 이해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원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각이 이건데 세타가 이게 점이 하나씩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한없이 간다? 아직 덜 갔어. 그럼 이게 하나의 삼각형인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각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이 각의 극한이죠. 그럼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말 자체가 이게 0에 가까워진다. 이게 이렇게 하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해하시겠지. 그럼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각하고 이 각 두 개를 더하면 180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지. 어차피 3개 더해서 180도인데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이 두 개는 더하면 180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는 이 각의 극한을 구하라 했죠. 이 각의 극한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 각의 극한을 구할 능력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별로 방법을 다 써도 좋지 않다, 이게. 그럼 우리는 대신 이 각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왜? 만약 이 각의 극한을 알고 있다면 이 두 각을 합해서 뭐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180도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거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각의 극한이란 뭐냐? 이 점이 한없이 이렇게 올 때죠. 오다 보면 결국 원점에서 접선하고 이 X축의 음해방향에 이르는 각이 되겠지. 좋아. 약간 정밀하게 그려보지. 왜냐하면 너무 축을 확대해서 그래요. 여기 봐요.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잘 봐라.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곡선이 저 빨간 붉은 곡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피는 마침 여기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점피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 저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이렇게 굉장히 멀리 가서 이런 삼각형에서 이 각의 극한을 알면 우리 문제 구하는 게 이 각의 극한이잖아. 이 각의 극한을 알면 되는데 이 각은 이 점피가 점점 가까워지겠지. 점점 가까이다 보면 바로 이 각은 점점 더 가까워져 봐라. 이런 접선의 각이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원점에서 그건 이 접선이 X축의 음각과 이런 각도가 몇 도냐 이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죠. 접선의 방식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접선인데 이 함수가 y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인데 x가 0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게. 그러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미분하니까 y는 2x 플러스 1.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1. 그럼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이게 몇 도란 얘기예요? 45도. 결국 이 각의 극한은 45도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각의 극한은 몇 도가 되겠어요? 135도. 78번 접선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무슨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로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극대극소 1, 2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어정쩡하니까요. 극대극소는 처음 딱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뭐 질문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 이메일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질문. 지금 방금 그 접선의 방식이 극한하고 연계돼 있고 그 바로 앞에 도형이라든가 뭐 다른 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결국 앞에 것도 필요하겠죠. 또 아까 보면 뭐 접점 x좌표가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루는 거 수열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그 연관돼 있는 문제가 10-간하고만 연결됐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수학 2이기 때문에 수학 1하고도 다시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달달달 외워놓고 그러면 접선 다 공부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결국 접선이라는 게 접점하고 기울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겠어요? 접점 안 주어지면 접점 x좌표 알파로 놓고 풀면 되고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풀면 되고 기울기라는 것은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접점 x좌표를 대입한 거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 들어가고 극대극소 좀 더 많이 하죠. 뭐. 네, 잠깐 쉬겠습니다.